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5년 1월 4일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은 토트넘과 뉴캐슬의 프리미어 리그 경기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9시 반에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2025년 1월 1일이 밝았는데 토트넘 측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지 않으면서 현재 손흥민 선수는 해외의 다른 클럽들과 자유롭게 레비의 간섭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맨유, AC 밀란 그리고 다양한 클럽들과 이제 이적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인기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매체들은 이제 손흥민 선수 지우기를 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졌나? 라는 의구심을 만들게 하는 영국 매체들의 오늘 새벽에 있었던 기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 매체들이 어떻게 손흥민 선수 지우기를 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현재 손흥민 선수를 벤치에 앉히고 존슨을 선발로 내보내라고 예상 라인업을 계속 들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이 왜 말도 안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일단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영국 매체들은 이번 경기에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BC는 뉴캐슬의 2대1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일단 뉴캐슬이 최근에 너무 좋기 때문에 뉴캐슬의 승리를 예상한 BBC였고, 그리고 스카이 스포츠는 무승부를 예상을 했습니다. 셉세비가 잘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뉴캐슬도 잘한다면서 무승부, 2대2 무승부를 예상한 스카이 스포츠였습니다. 그리고 도박사들의 선택을 봐도 뉴캐슬의 승리 확률이 훨씬 낮으면서 뉴캐슬이 이번 경기 승리하는 것이 정배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예상을 했는지 현재 순위 스탯들을 살펴보면 뉴캐슬은 현재 5위에 랭크되어 있고 토트넘은 현재 1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승점 차가 무려 8점이나 나는 양팀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최근 양팀의 경기력을 살펴볼까요? 일단 뉴캐슬 같은 경우는 지금 리그에서 4경기 4연승을 기록하고 있고 컵 대회까지 포함하면 5연승을 기록하면서 미친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2연패 후에 지금 하위권에서 놀고 있는 늑대에게 무승부를 당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안 좋은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뉴캐슬이 정배당인 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오전에 소식을 전해드렸죠. 토트넘에서 질병 이슈가 폭발해 버렸고 현재 포스터 그레이, 메디슨 등이 질병이 걸린 것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토트넘의 이번 경기 예상 라인업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질병 이슈가 터지기 전에 영국 기자들은 이번 경기 예상 라인업을 공개를 하였는데, 지금 이번 예상 라인업에서 손흥민 선수를 빼는 무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영국 매체들이 어떻게 손흥민 선수에게 무례함을 보여주었는지 이제부터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 부트룸의 이번 경기 예상 라인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과 뉴캐슬의 선발 라인업을 예상해보자 손흥민에 대한 결정과 2천만 파운드짜리 선수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토요일 이른 아침 뉴캐슬과 상대로 홈에서 12월 중순 이후에 첫 프리미어 리그 승리를 노릴 예정이다. 부상자가 많은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 최근 3경기에서 승점 단 1점만을 얻었다. 지난 울버햄튼과 경기에서 후반에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2대2로 비긴 토트넘이었다. 한편 뉴캐슬은 지난 4경기에서 4연승을 기록하고 있고 13골을 넣었고 한 골도 실점하지 않았다. 더 부트룸은 토트넘의 엔제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 어떤 선수들을 선발로 기용할지 예상해 보았다 라면서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 살펴보면 엔제 감독은 금요일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팀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우도기는 허벅지 부상으로 약
6주 동안 경기에 나갈 수 없었고, 그리고 벤탄쿠르는 이번 경기에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확인해준 엔제 감독이었다. 그리고 엔제 감독은 비둘기 솜과 마이키 무어가 다음 주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또한 엔제 감독은 벤 데이비스, 반더벤, 로메로가 1월 말까지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면서 부상 이슈, 아니 질병 이슈가 터지기 전에 엔제 감독이 말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더 부트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 라인업을 예상하고 있는 더 부트룸이었는데요. 손흥민은 스펜스, 파페사르, 베르너의 합류로 휴식이 예상이 된다. 비카리오, 우도기, 벤 데이비스, 반더벤, 로메로가 부상으로 인해서 결장이 확정된 가운데 토트넘의 골키퍼와 수비진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포스터 키퍼가 선발로 출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레이 드라구시는 센터백으로 출장할 것이고, 스펜스 포로는 풀백에서 선발로 출정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2천만 파운드 수비수 스펜스는 노팅엄과 경기에서 부진하고 퇴장당한 이후에 이를 만회하고 싶어 할 것이다. 벤탄쿠르가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파페사르가 비수마와 함께 미드필더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셉세비와 존스는 모두 울버햄튼을 상대로 토트넘에서 빛난 선수였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손흥민은 늑대와 경기에서 고전했고 휴식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베르너가 왼쪽 측면에서 손흥민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솔랑키가 토트넘의 최전방 공격수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면서 더 부트룸이 예상한 예상 라인업을 보면요, 포스터 키퍼, 그리고 스펜스, 그레이, 드라구신, 포로, 모백, 사르, 비수마, 베르너, 셉세비, 존슨, 솔랑키의 4-2-3-1 포메이션을 예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질병 이슈가 뜨기 전에 이 예상 라인업 기사가 쓰여졌습니다. 여하튼 정말 어이가 없죠? 베르너 선수를 선발로 예상한 더 부트룸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 나왔을 때 기회 창출을 상당히 많이 해주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냥 이제 개발이라고 할 수 있죠. 새모발이라고 할 수 있는 베르너를 손흥민 대신에 선발로 넣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손흥민 지우기를 시작한 더 부트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풋볼 런던의 이번 경기 예상 라인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풋볼 런던의 예상 라인업을 보면 이번에는 보통 골드 기자가 기사를 쓰거든요. 근데 골드 기자가 바빴는지 롭 게스트 기자가 기사를 썼고, 그 다음에 리 윌모트 기자 역시 이번 경기 예상 라인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살펴볼까요? 엔제 감독의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승리의 길로 돌아가려고 한다.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럽 진출권을 놓고 경쟁하는 상위 팀과 접촉하려면 승점 3점이 필요한 토트넘이다. 근데 토트넘은 토요일 오후에 토트넘 홈 구장에서 컨디션이 좋은 뉴캐슬을 맞이하게 된다. 에디 하우의 뉴캐슬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난 4경기 모두 승리했고 13골을 넣었고 그 과정에서 단 한 골도 실점하지 않았다. 토트넘은 토트넘 홈 구장에서 열리는 두 팀의 마지막 경기에서 뉴캐슬을 상대로 4골을 넣었고, 현재 엔제 감독이 해결하려는 문제를 감안한다면 그때 이겼던 4대1 승리는 마치 1년 전에 엄청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진다 하면서 뉴캐슬이 현재 미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13골을 넣었고 빵 실점을 기록하면서 미친 컨디션의 뉴캐슬을 상대로 토트넘이 어려운 경기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 살펴보면 토트넘의 엔제 감독은 수많은 부상에 대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선수단에 질병이 돌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토트넘은 이번 경기 뉴캐슬과 경기에서 어떤 라인업으로 나올까? 토트넘 기자들이 예상을 해보겠다 라면서 질병 이슈를 언급했지만, 여기도 일단은 질병이 누가 걸렸는지 엔제 감독이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거든요. 왜 안 밝혔냐, 지금 우리가 이러이러한 선수가 질병으로 못 나올 것 같아요 라고 경기 전에 밝힌다면 뉴캐슬의 사기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엔제 감독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질병자들에 대해서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풋볼 런던의 기자들의 이번 경기 예상 라인업이 공개가 됩니다. 일단
롭 게스트 기자의 이번 예상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뉴캐슬과 맞붙는 토트넘 선수단은 현재 부상자 수와 엔제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질병으로 인해서 매우 흥미로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선수가 병으로 인해서 빠지지 않는다면 엔제 감독은 선발 11명에 대한 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곳은 미드필더와 공격 쪽일 것이다 라면서 여기서도 가정을 깔고 있죠. 롭 게스트 기자도 질병이 큰 문제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라면서 예상을 시작합니다. 이제 뭐라고 예상했는지 살펴보면 포스터는 비카리어가 없는 상황에서 골문을 지킬 것이고 포로, 드라구신, 그레이, 스펜스가 선발로 나오는 것이 당연히 고개가 끄덕여질 것이다. 우도기의 부상은 큰 타격이지만 스펜스는 이번 시즌 왼쪽 풀백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고 최근에 팀에 영향을 미쳤다. 파페사르는 미드필더에서 벤탄쿠르가 출장 정지로 못 나오는데 대신 나올 것이고 메디스는 지난 2경기 벤치에서 시작한 후에 다시 선발로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셉셉이가 오른쪽 측면에서 플레이하게 될 것이다. 메디슨이 나옴으로써. 그리고 개인적으로 손흥민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예상할 수가 없다. 특히 경기 사이가 6일이나 쉰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손흥민이 빠지는 것을 예상할 수가 없다. 근데 하지만 손흥민의 최근 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손흥민에게 휴식을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난주에 득점을 기록한 존스는 공격을 계속 이끌 것이고 솔랑키가 최전방으로 나오면서 라인을 이끌면서 존스는 왼쪽에서 뛸 것이다 하면서 질병이 없다고 가정한 상황에서 롭 게스트 기자는 포스터 키퍼, 포로, 드라구신, 그레이, 스펜스 4백, 비스마, 파페사르, 메디슨 3 미들, 셉셉이, 솔랑키, 존슨의 이제 4-3-3 혹은 4-2-3-1 포메이션을 예상한 롭 게스트 기자였습니다. 와, 어이가 없죠. 지난 경기에서 PK를 실축했다고 손흥민 선수를 벤치에 둬라 라고 말하는 미쳐버린 롭 게스트 기자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리 윌모트 기자의 예상 라인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제 감독은 뉴캐슬과 경기에서 선발 라인업을 선택할 때 선택의 폭이 크지 않다. 수비 쪽에는 의문이 없다. 포스터 키퍼가 포로, 드라구신, 아치그레이, 스펜스와 함께 선발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미드필더에서는 토트넘이 도전하는 것을 보고 싶다. 나는 약간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베리바를 파페사르 옆에 두고 메디슨을 그 앞에 두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번 공격 쪽에는 한 가지 변화를 줄 것이다. 셉셉이가 이제 윙으로 뛸 것이고 존슨이 다른 쪽에서 뛰게 되면서 손흥민에게 휴식을 부여할 것이다. 손흥민은 최상의 컨디션에 가까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해야 된다. 그리고 솔랑키는 당연히 최전방 공격수 중앙에서 뛸 것이다 하면서 리 윌모트 기자는 보스키퍼, 포로, 드라구신, 그레이, 스펜스 4백, 사르, 베리발, 메디슨 3 미들, 셉셉이, 솔랑키, 존슨의 4-3-3을 예상했습니다. 와,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죠. 지금 더 부투룸은 베르너를 손흥민 대신에 넣어라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풋볼 런던의 롭 게스트 기자와 리 윌모트 기자는 존슨을 손흥민 대신에 선발로 넣어라. 손흥민은 폼이 떨어졌다. 최상의 컨디션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휴식을 취해야 된다 라면서 존슨 선발, 손흥민 벤치를 예상하고 있는 지금 영국 현지 매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손흥민 선수가 베르노와 존슨보다 훨씬 더 잘하고 컨디션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존슨과 베르노보다 훨씬 나은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와 이제 뭐 재계약을 확정짓지 않았죠. 오픈 결말을 만들어 놓은 토트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다른 클럽들과 수많은 이적설에 연결이 되자 지금 영국 매체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깎아내리면서 손흥민 선수 지우기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왜 이번 경기 선발로 나와야 되는지 제가 스탯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존스는 이번 시즌에 7골과 2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베르너는 뭐 없죠. 근데 베르너는 일단은 존슨 같은 경우는 키패스 13개만 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13개만 뿌려주고 있고 베르너는 10개만 뿌려주고 있죠. 근데 손흥민 선수는 이번에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이번 시즌 계속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엄청난 키패스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그런 키패스 중에서 골에 근접한 먹여주는 패스를 무려 12개나 넣어주면서 셉셉이보다는 훨씬 더 골에 근접한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 스탯이 증명을 해주는데 지금 존슨과 베르너를 손흥민 대신에 선발로 넣어야 된다고요? 영국 매체들이 지금 미쳐 돌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영국 매체들이 이렇게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재계약 소식이 확정이 되지 않자 손흥민 선수 지우기를 시전하면서 지금 존슨 위주로 이제 토트넘의 리빌딩을 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기사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손흥민 선수가 이번 뉴캐슬과 경기에서 선발로 나오는 것도 엄청난 재미를 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어차피 뉴캐슬이 상당히 잘하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그동안 일주일 정도 푹 쉬고 다음 경기에 나와서 정말 미친듯이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뉴캐슬이 너무 지금 폼이 좋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비진이 아작난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승리할 가능성이 낮다고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매체들이 계속 손흥민 벤치다 라고 손흥민에게 모욕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가 벤치에서 대기하고 토트넘인 뉴캐슬에게 탈탈 털리는 모습 보고 싶어지네요. 이번 경기 어떻게 될까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댓글로 어떻게 경기가 예상이 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흥미로운 소식이 있으면 제가 바로 또 소식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